안녕하세요. 8번째 영상 올리게 된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미국의 대학교에서 어떻게 논문 에세이를 쓰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로 총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에세이나 논문의 양식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논문이나 에세이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스트럭처, 구조를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에세이나 스칼러 저널이라고 하죠. 학술 자료, 학술 논문이 두 가지가 나뉘는데요. 보통 학술 자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술에서 발표를 할 때 자신이 실험을 한 것을 바탕으로 또는 자기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자신의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렇게 선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실험했던 사람들, 참가자들이 들어가는 게 보통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에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단하게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을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서 발표하는 것을 갖다가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스칼럴 에세이가 들어가면은 스칼럴 저널, 즉 학술 자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실험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쓰는 것을 에세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보통 에세이를 많이 과제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스칼럴 저널, 자신이 실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서 논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논문을 쓸 때 세 가지로 나뉘는데, MLA 양식과 그리고 시카고 양식, APA 양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MLA 양식은 주로 언어나 영어 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양식인데요. 아무래도 전공이 다르다 보니까 쓰는 양식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역사를 전공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양식을 쓰는데요. 거기 안에는 페이지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페이지를 기입하는 것이 좀 특이하다고 하면 특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게 되실 API 양식인데요. API 양식은 대부분의 전공자들이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에세이나 논문을 쓸 때 구조 양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설명드릴 것은 간단하게 쓸 에세이 양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 양식은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서 논거를 바탕으로 쓰는 글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에세이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서론에는 주로 abstract 요약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introduction이라고 해서 바로 개요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introduction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장에 대해서 관찰을 하면서 쓸 건지 자신의 앞으로 쓸 내용 개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부분의 글에서는 문단의 맨 마지막 줄에 논지가 들어갑니다. 논지라는 것은 자신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글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가면은 본론에서 자신이 찾았던 주장에 대한 논거를 계속 적는 것인데요. 논거는 자신이 주장하는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논거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문을 찾아서 논문에서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한 내용을 갖다가 간추려서 자신의 생각으로 바꿔서 패러그래프 해서 쓰는 것을 논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것은 표절이 됩니다. 그리고 에세이의 결론에서는
자신이 여태까지 주장을 했던 논거를 갖다가 간추려서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맨 마지막 글에 주장을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에세이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성 방식은 에세이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서 학술 논문을 쓸 때 구성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론을 가기 전에 앱스트랙트를 적고 그 다음에 서론을 가는데요. 서론에서는 인트로덕션이라고 해서 요약을 썸머리 같이 적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을 것입니다. 라고 적는 거지요. 결론도 아주 간단히 적는 것이고요. 한 문단으로 끝나야지 두 문단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서론에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마쳤다면은 메스트라고 방법이 들어가는데요. 이 자신이 실험을 했던 것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그 메스트 방법에는 디자인과 그리고 샘플이 들어가는데요. 디자인은 자신들이 이용했던 participants, 즉 자신들이 이용했던 실험 참가자에 대한 설명을 적는 것이고 인스트루먼트를 적는 것인데요. 인스트루먼트라는 자기가 사용한 실험 방식에 대해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인스트루먼트라고 해서 구글에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전공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많은 인스트루먼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자인과 샘플을 적으셨다면 그 다음에 적으셔야 할 것은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분석입니다. 자신의 실험을 통해서 도출한 내용을 갖다가 그것을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조현병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럼 조현병에서는 이 약제품이 오히려 몸에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단순히 그렇게만 적으면 안 되겠죠. 어널리시스에서는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이 약을 썼더니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것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적는 것입니다. 실험을 바탕으로. 그게 바로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리절트라고 해서 결론에는 리절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절트를 적었으면은 좀 더 자신의 생각에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면 좋을지, 이 연구한 게 어떻게 앞으로 미래 연구에 대해서 더 발전적인 내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에 투영된 것을 적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스커션인데요. 디스커션은 나중에 자료를 찾을 때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눈에 확 띄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논문을 찾아서 읽을 때 디스커션만 읽어도 모든 내용이 다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있는데요. 결론에서는 두 가지를 적습니다. 이 실험의 한계점에 대해서 적고 그것을 리미트라고 합니다. 리미트에 대해서 한계점을 적고 그리고 그 실험 방식의 한계점을 적으셨다면 이 conclusion이라고 해서 결론, 진짜 말 그대로 이 실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실험이 앞으로 계속 행해져야 하는지 아니면은 이 실험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실험에 대한 간추린 요약을 정리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에세이도 마찬가지고 학술 에세이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레퍼런스라고 해서 적습니다. 레퍼런스에는 자신들이 인용했던 논문이나 아니면은 통계자료나 사진이나 비디오나 자신이 이용했던 자료에 대한 출처를 적는 것인데요.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레퍼런스를 적기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구글에 APA나 MLA나 시카고 예를 들어서 APA를 쓰셨다면 APA Citation Machine이라고 치시면은 그것을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 APA Citation C-I-T-A-T-I-O-N Machine M-A-C-H-I-N-E 그렇게 해서 치시면은 맨 처음에 나오시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본인이 썼던 논문을 쓰셨던 저자나 쓴 연도나 페이지 수나 이런 걸 적어서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어떻게 레퍼런스 페이지에 적어야 되는지 자동으로 납니다. 그것을 카피해서 붙이시면 되고요.
보통의 경우에 APA를 양식을 야로 들면은 독자의 독자의 성을 적고 그리고 그 논문이 발표된 연도를 적습니다. 가로를 치고 예를 들어서 장하나 2019년이면은 장 2019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글을 쓸 때 레퍼런스 페이지에 가기 전에 그 서론, 본론, 결론을 적으실 때 자료를 인용한 내용을 쓰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를 치고 장 2019년 가로 닫고 이렇게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셔야지 레퍼런스 페이지만 적었다고 해서 자료를 인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로치고 그것을 인텍스트 사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텍스트 사이테이션을 적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해서 논문이나 에세이를 쓰는데 자료를 찾느냐 그것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라이브러리에 가시면은 온라인으로 자료를 찾게끔 무료로 제공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UMUC 대학에 다닌다 그럼 UMUC 라이브러리라고 치시면은 웹사이트에 나와요.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이 찾을 내용에 대해서 타이핑을 하시면은 무료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는 겁니다. PDF 파일로.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 미국 가로 열고 미국 가로 닫고 and 그리고 의료보험 가로 열고 의료보험 해서 타이핑을 하시면 그에 관련된 자료가 쭉 나오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모든 교수님이나 모든 대학교나 학술 논문을 쓸 때 대부분 적어도 지난 7년 안에 된 자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2019년에 지금 자료를 발표한다고 했을 때 2000년도에 쓴 자료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2019년에 쓰신다면 적어도 2012년까지의 자료는 유용합니다만 그 전의 자료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오래되면은 사람들이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대학교에서 자료를 찾을 때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한다면은 미국에 대한 의료보험 시스템 이렇게 치시는 것보다 어휘로 타이핑을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 중에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글을 쓴다 그러는데 나는 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쓸 거야. 고양이에 대한 내용보다. 그러면은 개 또는 고양이라고 치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개와 고양이를 모두 다 찾고 싶다. 그러면 개 and 고양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개만 찾고 싶다. 그러면 개 또는 고양이 이렇게 치시면 개에 대한 내용이나 고양이에 대한 내용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어휘만 가지고 타이핑을 하시는 것을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은 자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굳이 전치사나 형용사를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말씀드릴 것은 자료를 찾을 때 내가 이거를 다 읽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5년 이내 자료, 마음에 드는 자료를 찾았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자료가 내가 마음에 속 드는 자료인지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냐면 앱스트랙트라고 해서 요약을 읽으시면 됩니다. 앱스트랙트는 한 단락밖에 안 되고 아주 간략한 내용이라서 1분이면 읽습니다. 보통 5분 안에는 다 읽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학술 논문을 찾을 때 앱스트랙트만 보고서 내가 필요한 자료인지 판단을 한다. 판단을 한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컨클루전이라고 결론 있잖아요. 아까 전에 서론, 본론, 결론에서 컨클루전 결론에 가셔서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정말 내가 찾는 자료가 만든 자료인지 얼렁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앱스트랙트를 읽고 그리고 나서 중간을 본론을 다 읽는 게 아니라 결론으로 가서 결론부터 읽는 거예요. 컨클루전. 그리고 나서 디스커션 읽고 리절트 읽는 거예요. 리절트랑 디스커션을 읽고 그러면은 이 내용이 뭐 7페이지면은 7페이지 학술 논문 다 읽지 않아도 그 결론이랑 본론의 마지막에 디스커션, 리절트 그리고 앞에서 자료 찾는 방법, 앱스트랙트만 읽으셔도 자료를 다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정도 읽으면 내가 이 자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원하는 내용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다. 학교에 대한 단어를 찾고 싶다. 그러면 다 아시죠, 여러분? 컨트롤 F를 누른 다음에 어휘 입력하면 됩니다. 스쿨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엔터 해서 한 번에 그 자신이 필요한 자료 바로 찾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미국 대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대학교에서 한국 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겠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학교에서는 반드시 자료를 찾았으면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신의 생각을 이용해가지고 글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현병에 대한 이 약물은 몸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써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적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은 바로 F 당합니다. 바로 그럼 퇴출당합니다. 교수님한테. 그거 자료를 찾았다고 해서 내용을 바로 그대로 적으면 안 되고 그것을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용해가지고. 자료에 이렇게 나왔어. 조현병에 대한 이 A 약품은 몸에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으면 조현병에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이 약품이 조현병의 환자들에서 사용했을 때 좀 더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이 연구자님들은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야지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대로 적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정말 반성을 하자면 저는 한국 대학교 다닐 때 정말 마지막 학기 전에 치고는 정말 과제도 대충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내용을 논문 읽지는 않고 논문 대충 읽고서 그냥 복사해가지고 붙이고 이랬는데 절대 미국 대학교에서는 그게 절대 안 통합니다, 여러분. 논문 다 읽고 나서 그것을 자신의 생각을 이용해가지고 변형해서 써야 됩니다. 그걸 패러그래프라고 하는데 반드시 해야 합니다. 패러그래프 해서 자기신의 생각이 투영돼서 썼어도 반드시 학자의 마지막 성과 그리고 콤마 찍고 연도 그 논문이 발표된 연도를 쓰고 가로 닫고 인텍스트 사이테이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레퍼런스에서 출처 다 밝혔어도 가로 치고서 그거 성이랑 연도 밝히지 않으시면은 퇴출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개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티시스라고 해서 논지가 있습니다. 논지는 정말 논문이나 에세이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 한 단락 쓸 때마다 서론이랑 결론을 제외하고는 본문에서의 내용은 전부 다 자신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내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본문을 쓰실 때는 각 단락마다 맨 첫 줄에 반드시 자기 주장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맨 첫 줄에다가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술 논문과 에세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러그래프에서 논문 자료를 다 적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새 워드를 여셔가지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은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좋으셨다면은 유용하셨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